김태현의 정치쇼 월요일에 만나는 두 사람. 하늘은 왜 서정욱을 낳고 또 설주환을 낳았는가. 뭐 바꿔도 됩니다. 앞뒤를. 자존심 강한 두 변호사의 대결. 서정욱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침 오늘 우리 두 변호사가 출연해서 자강두변 하는 날인데 주말에. 그러니까요. 뉴스가 떡하니 어제 떡하니 떴습니다. 점심 먹고 나왔더니 무슨 속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제 서초동과 여의도가 만나는 뉴스인데 서초동이 아니라 조사를 창성동에서 받으셔가지고 창성동과 여의도 얘기는 아니고 용산이라고 그럴까요? 창성동과 용산 뭐 하여튼 이런 동네가 얽혀 있는 뉴스예요. 자, 서정욱 변호사. 예. 용산 쪽 이 취재력이 아주 좋은 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호사 중에서는 제일 좋을 거예요. 그럼요. 네, 맞죠? 아닙니다. 뭐 맞으면서 그렇게 겸손하시고 그래. 자,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조사에 응한 건지 용산 분위기 좀 파악하신 거 있으세요? 지금 일단 이 시점, 장소 하나씩 오늘 나눠서 볼 거거든요. 시점 두 가지로 보면 이제 전당대회와는 관계 없어요. 정말요? 전당대회 개입하려 했으면 예. 이틀 전에 더 했겠죠. 사실상 그 이틀 모바일 투표로 끝났거든요. 여론조사 20%밖에 안 되잖아요. 따라서 이제 전당대회는 오히려 영향을 안 주게 되겠다. 예.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개입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투표하고 난 다음에 모바일 투표한 다음에 했으니까. 예.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청문회 있잖아요. 예.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하고 있는 완전히 위법 그 원천무효 청문회 있잖아요. 예. 그게 그 26일 날 도이치모터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좀 의심한 게 아닌가 정인 채택되고 따라서 이제 그 청문회 명분을 안 주기 위해서 조사했다. 이거는 맞다 봐요. 청문회 네. 조사 전에. 근데 청문회 원래 안 나가려고 했었잖아요. 원래 입장을. 명분을 준 거죠. 예.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청문회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보여요. 그 얘기는 어차피 안 나갈 거니까 상관없었다. 굳이 예. 나갈 생각도 없었었고 어저께 입장 발표도 위법적인 어떤 청문회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청문회는 별로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 전당대회도 그닥 왜 네 후보가 다 찬성을 했거든요. 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에 다 동의를 했기 때문에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금 권오수 회장 등 어떤 2심 재판의 결과가 이제 9월 달이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것과 맞물려서 아마 결론을 내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공범으로 판정이 된다고 한다면 예. 그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남은 공소시효가 얼마 되지 않아요. 예. 왜 그러냐면 이 공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기소가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범으로 검찰에서 어제 하는 어떤 이런 몰래 조사하는 거 보니까 공범으로 기소를 할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그런 재판과 연관성을 두고 저는 했다고 봅니다. 혹시 차기 지도부가 선출되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건 있었어요? 왜냐하면 4명의 후보 다 조사받아야 됩니다. 원칙대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대표 누구든지 선출돼가지고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김건희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검찰청 출두해서 조사받아야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니 그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좀 있었을까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정치 감각이 이렇게 결단력이 뛰어나요. 그래요? 저는 이제 조사할 필요 없다고 했는데 방송에서 예. 김 여사는 이제 스스로에게 본인이 조사받아야 이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 예.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저번에 문자 읽고 씹은 거 있잖아요. 한동훈. 예. 이것도 이게 사과할 생각이 있은 거예요. 그래요? 항상 김 여사는 좀 더 국민 여론에 더 민감하고 좀 이게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조사를 직접 철저하게 받아야 이게 마무리된다. 이런 생각에 스스로 결단한 거지. 네. 대선 이번에 전당대회 주자들이 다 받아야 된다 해서 떠밀려 받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정무 감각이 뛰어난다 이렇게 조사받아요? 제가 정무 감각이 정말 뛰어나다고 한다면 서울중앙지검에 공개 출두하면서 거기서 사과하고 예. 미안하다. 예. 부적절한 행동이었다. 공식 사과하고 저는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것 같아요. 아예 그냥 다 털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일각의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조사도 받기 전에 사과를 하게 된다면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도이치모터 사건이야, 그건 변론으로 하더라도 저는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본인의 어떤 사과가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 총선 기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공손하게 정말 어떠한 처분이라도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문자로 보낼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본인이 사과를 원했었는데
왜 안 하시죠? 이번에 이렇게? 자, 이제 요거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장소에 결국 장소 이게 서울중앙지검에 출두 뭐 비공개든 공개된 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으면 뭐 좀 뒷말이 없었을 건데 이게 이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받아서 그 조사 장소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뭐 좀 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오늘 아침 조간신문 보니까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관리하는 공간. 요게 어딘지 이걸로 두 글자로 안가라고 하는 겁니까? 안가요? 아니면은 사무실이에요? 뭐 저도 이게 그 안 가봐가 잘 모르겠는데. 안가를 안 가봐서 안가를 안 가봤어요. 우리 때 안 가봤어. 예, 근데요. 예. 저는 조사의 내용이나 예. 강도가 중요하지. 예. 장소가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게 특혜입니까? 그럼 대통령은 경호하고 일반 국민은 경호 안 하면 이게 특혜입니까? 왜 대통령만 경호해 줍니까? 일반 국민은 경호가 없는데 이게 특혜입니까? 예. 자, 영부인도 대통령이 준해서 경호를 하죠. 예. 우리 그 앵커님도 변호사에 그 검찰청에 많이 가봤잖아요. 예. 방이 막 한 20개 한 층에 있죠. 예. 그러면 이게 경호를 하려면 이게 다 비워야 되거든요. 주말에는 비우면 되잖아요. 토요일인데.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그래도 수사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검사들 다른 데 있는데 토요일인데 출근하지 말라고 한층 비우면 되지 그 뭘. 근데 그런 데서 이게 그것도 쉬워지 내용이 중요하지. 예. 장소가 뭐 중요하냐 이거. 11시간 12시간 동안 이게 강도 높게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경호나 여러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걸 포토레인에 왜 세웁니까? 포토레인 없앤 게 조국 장관 때부터 없었어요. 예. 저는 그 개망신 주는 거 아닙니까? 포토레인은. 자, 일단 아무 포토라인은 문제가 없다 봐요. 경호 문제상. 그러니까 포토라인에 세워라는 얘기보다는 예. 그냥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다른 피의자들과처럼 조사받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게 이제 일각의 지적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포토라인은 뭐 꼭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말이라더라도 이게 주말에도 조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청의 경호 문제나 또 이게 여러 방문객들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런 불편도 있고 따라서 이제 그 안가에서 뭐 받아대서 예. 그게 뭐 본질 아니잖아요. 자, 근데- 자, 일단 안 간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됐어요. 예. 정확하게 아니, 지금까지 확인된 건 예.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대통령 경호실이 관리하는 저 장소다라고 해서 예, 예.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안 간지 아니면 어떤 뭐 청사 사무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무실인지 그게 이제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건데. 근데 장소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진 하나 기억하냐면 뭐요? 저는 우병우 예전에 민정수석 사진 기억하시죠? 조사 받으실 때 사진. 아 그죠 팔짱 끼고 웃고 팔짱 있던 거? 끼고 있었던 거. 예. 중앙지검에 가서조차도 권력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어요. 조사하는 사람이 옆에서 오히려 두 손 공손히 모으고 있고 조사를 받으러 간 사람은 팔짱 끼고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런 아니 중앙지검에 가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제3의 장소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다는 게 조사의 정당성, 수사의 공정성, 수사의 정당성 이런 거 다 국민이 납득하실까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저는 공개 좋아요. 100번 양보해서 공개 소환 안 해도 좋아요. 비공개 소환 뭐 지하 그냥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바로 올라가셔서 그냥 조사를 받아도 좋은데 어찌 되었든 간에 제3의 장소에서 한다? 그냥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모욕죽이다. 공개 포토라인에 서는 게 그럼 이제까지 전직 대통령들, 전직 대법원장, 그다음에 야당의 현 대표 그럼 계속 모욕주기 했던 건가요 검찰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저께 그 이 수사가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수사를 했잖아. 수사를 했다라는 것에 항상 방점을 찍고 싶으시겠지만은 어디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건 국민이 그 수사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과 저는 연결돼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소 얘기했으니까 뭐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장소 얘기했으니까 이제 그거 총장 패싱이냐 아니냐. 이원석 총장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럼 저 사전 보고가 안 돼 있고 밤 11시 10분. 밤 11시 10분이면 거의 조사 다 끝나고 나서 총장님 저 중앙지검장인데요. 지금 여사님 종로에서 조사받고 계십니다. 요거 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보면 저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주말에. 다른 걸 떠나서 검찰총장이 국민과 약속했는데 못 지키게 된 것이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면 국민이 믿겠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총장 패싱입니까? 아니면은 중앙지검장으로서는 절차대로 한 겁니까? 저는 이제 절차대로 했다 보는 게요. 예. 옛날에 추미애 장관 때 네. 윤석열 총장한테 그 도이치모터스는 지휘권을 박탈했잖아요. 그랬죠. 이게 윤석열한테 한 게 아니고요. 개인 윤석열이 아니고 총장에게. 총장 관청대 관청의 지휘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지휘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 말은 보고해서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도이치모터스까지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그 파우치 있잖아요. 이거는 보고했잖아요. 딱 FM대로 원칙대로 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도이치모터스까지 보고하고 지휘받고 하면요. 예. 또 이게 월권했다. 왜 총장이 개입하느냐. 지휘권 박탈했는데 왜 개입했냐. 이렇게 또 떠들 겁니다. 야당이. 그렇잖아요. 예. 따라서 이게 저는 원칙대로 했다 봐요. 그래요? 예. 근데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시작할 때 하지 그걸 왜 다 끝날 때 11시 아니, 뿌리면 그러니까 이게 보고했으면 또 지휘받았다고 또 의심할 거 아니냐고요. 아니 보고가 지휘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또 의심하고 또 이게 이슈가 될 거 아니냐. 아니 보고 안 하면 깔끔하게 지휘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이거 참 정무 감각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깔끔하게 털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도이치모터 사건이 유죄다 무죄다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은 과정상에서 그냥 우리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을 해서 뭐 비공개 줬습니다. 몰랐더라도 상관없어요. 국민들이 사전에 몰랐더라도 나중에 와서 서울중앙지검에 12시간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 그냥 조사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지금 오늘 동아일보 아침인 사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전원들에 의하면 이원석 총장이 신신당부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과거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사이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걸 아예 직무배제를 한 거였어요. 물론 지금 이원석 제 그것이 관청대 관청으로 쭉 내려온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원석 총장하고 도이치모터 사건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사 총장이 알았다고 해도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 거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원석 총장이 계속 얘기하는 건 법과 원칙에는 어떠한 성역도 없게 하라는 것이 검찰의 어떤 조직을 위해서 한 거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 검찰 이원석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그렇게 신신당부했던 게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조사할까봐. 몰래 소환해가지고 조사할까봐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 검찰의 어떤 수사의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걸 누가 믿겠냐 이런 우려를 했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그 정말 비판 많이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생각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 김정주 여사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몰래 3회 장소에서 몰래 소환해가지고 검찰 조사 받았다 쳐요. 서정욱 변호사님 비판 안 하시겠어요? 납득이 되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이게 그 영부인이 현직에 있을 때요. 네. 받은 게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성nhập 이것도 이게 높이 좀 평가해 줘야지. 그 장소 가지고 본질적이지 않은 걸 자꾸 이게 비판하면요. 어차피 이게 야당은요. 야당을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나 김건희 구속 안 하면요. 뭘 해도 비판할 거예요. 또 이게 검찰에서 받으면 그럼 잘했다 할까요? 또 뭐 꼬투리 잡아 비판해요. 그러면 이게 특검 가면 또 구속 안 하면 또 꼬투리 잡아 비판해요. 부실했다고. 뭘 해도 비판한 게 야당입니다. 자, 일단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갈리긴 합니다. 요 장소에 대해서 1733님 김건희 여사도 국가 요인입니다. 경호 중요합니다. 이분은 저 제3의 장소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고, 김혜원님께서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 소환했다는 말이 딱이네요. 이분은 이제 청사에서 하는 것이 맞았다. 좀 비판적인 의견이신 것 같고, 뭐 의견은 역시 다양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좀 언론 보도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이원석 총장은 원칙대로 검찰청으로 소환해라.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아니 소환 자체가 아니야 조사 자체가 중요한 거니까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제3의 장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소는 김건희 여사 측이 협조해 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두 사람의 의견이 충돌하고 합의가 안 되다가 중앙지검장이 총장을 함께 보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자, 그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선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왠지 느낌에 오늘 막 출근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할 거 그건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나 연차 낼 것 같아. 나 출근 안 할 것 같아. 느낌에. 연차가 아니고 사표 내지 않을까요? 하루 정도 생각하는 시간 사표 낸다고 봐요? 아니 고민하겠죠. 9월 그런데- 15일까지예요. 그러니까 고민하느라고 하루 임기는 정도. 이제 9월 15일까지인데 예. 제 말은 이제 그 총장이 이 정도 가지고 뭐 연차 내고 사표 내고 이래 해서는 안 되고 예. 명예롭게 그 퇴진해야죠. 명예롭게. 그럼 9월 15일까지 좀 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냥 9월 10일까지 식물총장 하다가 서면 조사 언론에서는 식물총장 얘기 나와가지고. 식물총장? 아니 왜냐면 중앙지검장이 얘기 안 하고 그냥 패싱을 해버렸으니까. 근데 그 파우치는 보고했잖아요.
도대체는 이게 또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추미애 장관이 박탈한. 네, 다 치고 따라서 끝나네. 이제 그 네. 좀 섭섭함이 있더라도 네. 대성적으로 이해하고요. 네. 임기 지켜야지. 제가 보기에 뭐 사표를 던진다거나 연차를 낸다거나 네. 이래서는 안 되죠. 근데 뭐 경로했다는 보도가 이어져가지고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예. 검찰 조직 내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은 검찰총장에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용에 대해서 수사 보고 어떤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하라는 게 아니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뭐 지시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환이라든지 어떤 조사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야 검찰이 나중에 어떤 정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잘못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원칙대로 했었어야 돼요. 항상 원칙에서 벗어나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검찰총장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변호사님 수사 지휘를 받지 말라는다는 게 오늘 저 어디로 소환합니다 이런 사전 보고 이제 통보 요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알겠지만 이제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죠. 괜히 보고하면 예. 저게 혹시 뭐 구두짓이라도 뭐가 있었을까? 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아마 아는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 이창수 지검장하고요. 예. 지금 이제 이원수 총장이 3라운드입니다. 어. 크게 3번이 충돌했대요. 예. 성남지청장 할 때 FC 있죠. 예. 이걸 이게 성남에서 기소하려는 걸 서울로 송경호 그때 보내라. 예. 이때 충돌. 그다음에 전주지검장 할 때 문재인 가족 있잖아요. 예. 문재인 때도 수사할 때 이원수 총장이 좀 부정적으로 봤대요. 그다음에 이번에 김건희 수사 예. 저는 3차례 큰 충돌이 있었고 예. 아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넘버 1, 2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수사 지휘를 받지 말라고 해서 보고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아니 옛날에 윤석열 총장이 식물로 있을 때 지휘받았을 예. 때 예. 그때도 이게 과연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했을까요? 아니 저는 안 했다 봅니다. 아니, 근데 그때는 저 이해관계가 있는 저 아니, 부인에 그거는- 대한 문제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 그게 아니니까. 지휘권이라는 게 그런 근데 거예요. 국민들이 그래요?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추미애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 패싱 당하고 이런 부분이 지금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로남불을 이제 그 대명사가 예전에는 어떤 조국 지금 조국 대표 같았으면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그걸 가져가고 있구나. 왜 본인이 당했던 것을 그대로 또 똑같이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정말 그 자신과 같이 검찰에서 일을 했던 특히나 우리가 소위 말했던 윤석열 사단이라고까지 우리가 검찰에서 이제까지 없었던 어떤 사단이라고 그룹핑을 지어서 얘기를 했던 사람들인데 오히려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 버리는구나. 저는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글쎄요. 이번 수사의 결과가 저는 두고 화근이 될 거다 생각합니다. 총장 그만둘 거로 봅니까? 그만두시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예. 검찰총장으로서는 도저히 자리를 더 이상 유지하는 게 뭐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거고 아마 또 용산의 의중을 충분히 납득했을 거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 변호사. 이거 그러면 처리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올백 같은 경우에는 뭐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뭐 그거의 결과는 뭐 어떻게 나올지는 저 명확관한 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권오수 회장에 대한 2심 판결 전에 검찰이 처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9월 12일 날 선고하잖아요. 예. 아마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 그 공범 관계가 인정이 뭐 판결이 되면 예. 그러면 이제 실체 판결로 가는데 예. 공범이 아니면 이게 공소권이 지났잖아요. 예. 시효가 10년이죠. 예. 따라서 이제 공소권 없으면 할지 무혐의할지는 9월 12일 판결 봐야 돼요. 그 이후에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수사 결과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요. 공범이냐 아니냐가 먼저 그러니까 규정이 돼야 판결 보고 되는데. 예. 판결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만약에 검찰이 어떻게 처분했는데 판결은 2심 판결 다르게 나와 버리면 권오수가 무죄 넣을 수도 있거든요. 지금 무죄 다투고 있어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저 파우치 관련해서 이거 디올백 아직 검찰이 확보 못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아직은 제출 안 한 거로 알려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서 변호사 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제출한답니까? 디올백은 기록물인지 아닌지 법률 검토를 1년마다 하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방송마다 이 기념물 이건 국가 기록물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돌려줘도 되고 예. 아니면 이게 쟤한테 선물 줘도 되고 예.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되고 김건희에서 써도 돼요. 예. 어떻게 해도 불법이 아니에요. 왜 예.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 기록물은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은 포장을 한번 잠깐 뜯어보고 다시 이게 묶어서 예. 그러고 이게 창고에 있대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출하겠대요. 내겠다 검찰로? 합니다. 아직은 안 냈는데 내겠다. 예. 내야죠. 왜냐하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물건이잖아요. 예. 그럼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얼마 상당의 어떤 뭐 명품 백을 받았다. 근데 그 백이 지금 일단 최재형 목사 측에서는 자신이 구입하면서 그 받은 영수증하고 일련 번호 예. 그 있으니까 그거 비교해 보면 특정이 일단 될 건데 아 진짜 그놈의 명품 백이 진짜 도대체 어디 있는지 한남동에 있는지 용산 청사에 있는 것인지 예. 어디에 있는 것인지 시원하게 그냥 보여주시면 되지 않나? 근데 검찰이 이거 몰수하면 안 됩니다. 이거 무작위 몰수하는 게 아니고 보고 뭐 다시 그렇죠. 돌려줘야 돼요. 예. 필요하면 제가 이게 받아서 저희 집사람 선물 주려고 합니다. 이거 몰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처분권이 김건희 아니 사한테 그러면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국가 기록물이라든지 이렇게 얘기한 권익위는 도대체 뭐가 돼요? 아, 기록 권익위 결정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고 예. 설사 기록물 하더라도 이렇다. 정확히 읽어보세요. 제가 권익위에 자료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번 전당대회 때 4명 후보들이 다 조사 받아야 된다. 제2부속실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 근데 제2부속실 설치에 관해서 아시겠지만 대통령은 검토하고 있다라고 지난 2월에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동아일보 보도 보니까 대통령실 관계자, 이 고위 관계자가 아니니까 대통령 실장이나 정무수석은 아니야. 그냥 관계자. 관계자가 한동안 만드는 쪽으로 기울었다가 현재는 아닌 쪽으로 기울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돼 있거든요. 서 변호사 파악한 거 있습니까? 제2부속실 만들면 그김 여사는 좋아요. 아니 우리 앵커님도 부인한데 보좌진 많이 공무원 주면 좋잖아요. 근데 김 여사가 왜 그러면 안 하느냐? 예. 이게 대통령이 설림하게 인력도 줄이고 자꾸 비대해지니까 오히려 이게 내조에 전념해라. 이래서 안 하는 거죠. 그 취지를 잘못한 아니 부속실 있고 저한테 보좌진 많이 주면 제 좋잖아요. 국회의원들도 보좌진 9명 늘리잖아요. 좋은 거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근데 청와대가 비대지잖아요. 예. 지금 이게 작고 강력한 정부 이것 때문에 안 하는 거지. 예. 뭐 저는 한다면 오히려 김 여사는 좋아하겠죠. 자기 보좌진 공무원 많으면 좋죠. 아니 근데 지금 거의 용산 대통령실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나 거의 인력 숫자는 거의 비슷해졌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안 되니까 늘렸잖아요. 지금 계속. 그리고 지금도 용산의 행정관 출신들 들어보면 처음에 너무 줄이느라고 일이 너무 과중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은 그대로인데 일의 어떤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사람을 줄이니 그럼 한 사람이 맡아야 될 일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효율적이지가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늘려서 지금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정말 한간에 이제 그냥 뭐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 제1부속실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농담입니다, 그거는. 네. 자, 서 변호사. 야당에서도 그리고 여당에서도 뭐 예산 쓰셔도 되고 인력 늘려도 되고 대외 활동 하셔도 되니까 만드시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만들면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만들면 된다 봐요. 예. 만들면요. 예. 그러면 이게 부속실이 뭐 김 여사 감시하려고 있겠습니까? 어차피 김 여사 마음에 드는 공무원들 올 거 아니에요. 저는 만들면 된다 봐요. 근데 왜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진짜 그것 이야기했잖아요. 때문에? 예. 아니 예산이 근데 문제겠죠. 만들면 돼요. 예산의 쓰임이 지금은 모르잖아요. 대통령실 통으로 나가니까. 근데 이 부속실 하면 이 부속실 체계 내로 예산 배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김 여사님이 바라지 않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설주한 변호사 서종학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